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살면서 다 하고 살진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렇듯이 상대방도 우리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서 타로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왼쪽부터 1, 2, 3, 4의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달 카드,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고양이, 네 번째는 책입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달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을 골라주신 분들은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순항하고 있다고 좀 보긴 어렵네요.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 분리감 가운데서
우리 1번 분의 해맑은 마치 소년 소녀 같은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밝게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두 사람의 분리된 관계에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들을 볼 때에도 상대방 분은 1번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통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본 카드에서는 두 사람이 시작하기에 어려운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상대방 분은 1번 분과 오래오래 가는 오래된 인연 같은, 오래된 연인 같은, 마치 노부부 같은 관계, 정말 오랫동안 평생 가져가고 싶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몹시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전 이 차이가 어쩌면 두 분의 각자의 가족과 얽힌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쩌면 가족분들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시기를 견디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때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아주 없진 않은 게, 상대방 분은 1번 분과의 관계가 언젠가는 우리 두 사람만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너와의 관계를 완성시키지 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부족해서 그래서 너무 괴롭고 슬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경우는 상대방 분이 보기에 1번 분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에도 충분하고 다른 사람과 또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뭔가 마음이 좀 부서지고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상대방 분께서 1번 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나는 너의 그 순수했던 미소, 순수했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이 분리감을 견뎌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난 너와의 관계가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 관계가 지금은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매일 고민하고 매일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재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1번 분께 하고 싶은 말을 종합해 봤을 때 요약하자면,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의 무력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슬프고 되게 부족한 나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상대방 분은 1번 분께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1번 분께 좀 용기를 얻고 싶은 것 같아요. 상대방 분 입장에서는 1번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너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 같은 에너지 속에 있다.
같은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자리, 내가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것을 애쓰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만, 적당한 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기꺼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리감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나 역시 느끼고 있고 우리의 감정은 함께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의 이 시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각자의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요. 상대방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 이슈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1번 분께서도 상대방 분께서도 지금은 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각자 삶과 싸우듯이 마치 매일매일 일상을 해야 할 일들을 해치워내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절한 때가 이르면 나 역시도 함께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 분께 이야기해 주신다면 상대방 분이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떨구고 있는 상대방 분이 좀 더 밝게 미소 짓는 1번 분의 순수함을 떠올리며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1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좀 드라마틱한 리딩이 될 것 같은데요.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극소수의 분들일 것 같긴 하지만 상대방 분과 관계를 떠나서 이번 분께서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또 왜 그렇게 좀 느껴지냐면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 하고 싶은 말을 봤을 때 나는 이처럼 아이 같고 순수하고 소녀 같은 너를 두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본 카드들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와서 역시 극소수의 분들일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분들이 상대방 분과 관계가 끝난 후 혹은 이번 분이 상대방 분을 떠난 후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상대방 분은 상당히 그 상황에서 많이 무너지셨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도 이번 분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또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번 분이 상대방을 두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라고도 좀 보여져서 이 관계가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끝이 난 것 같긴 하나 상대방 분의 마음은 다소 오매불망 이번 분만 바라보셨던 걸로 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여성분의 주도하에 이렇게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분은 아마도 이러한 축복받는 관계로 걸어 들어가기를 희망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프고 질투와 비탄에 잠겨 있고 지금 너무 외로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고 이 괴로움과 이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며 잘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고 끊임없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거둘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또 왜 이 카드들을 이렇게 뽑아봤냐면 이번 분의 상대방 분이 비탄, 질투, 슬픔 이것들을 느끼면서 밑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은 불타는 사랑, 남과 여가 각자가 아니라 쌍방의 감정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 오래가는 관계, 항상성이 있는 항구적인 관계 때문에 나는 이렇게 괴로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번 분과 상대방 분이 이렇게 오래가는 관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슬퍼하거나 질투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뽑아본 카드들을 보면은 네, 이번 분이 아마도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 분이 이번 분이 새로운 새 출발, 새 시작, 행복한 축복받는 관계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짐작해서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를 끊어낸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났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상대방 분께서 이번 분을 떠나셨다고 하실지라도 상대방 분이 감정적으로 밑바닥에 있는 마음에서는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너를 스쳐지나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네가 그렇게 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지금 아름다운 소녀 같은 너를 생각하며 너무 외롭고 고독하게 질투에 빠져서 매일같이 너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럼 우리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 관계가 지금 제너럴이다 보니까 어떤 관계들일지 참 궁금해지는 게 저는 상대방 분이 이번 분께서
이렇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어려움, 시비, 구설, 어려움, 시련들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며,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래에는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서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보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런 어떤 기약을 주시는 걸 원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방 분은 이 기약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지켜보는 이 상황을 혼자서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번 분도 같은 감정으로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를, 적절한 타이밍을 이번 분도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두 분 관계는 약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관계였어요. 어떤 관계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이
좀 분명한 결심을 하신 모습이 좀 보여지고 역시 또 좀 분리감이 보여져요. 두 사람이 지금 같이 함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두 분 사이에는 뭔가 해결해야 하는 분명한 과제가 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우리 3번 분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어본 부분에서는 나는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했다. 그래서 너로 정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너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기다리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난 지금은 너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분절감, 단절감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계속 노력할 거고 너에게로 다가가고 날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우리 사이에 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로소 기어코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추가 카드들을 뽑아봤을 때도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내가 기다리고 찾던 그 사람이라고 결정했는지 결단을 내렸는지 본 카드들에서 내가 이렇게 위태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면서 너라는 사람의 그 자유로운 모습, 자유심, 마치 아이 같은 해맑음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굉장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지금의 이 첩첩산중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은 이 상황 속에서 해방되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역시 자유의 몸이 되면 너에게로 날아갈 것이다. 나는 지금 애쓰고 준비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3번 분과의 결합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아까 그 우리 사이에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어떤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상대방 분은 그것이 어쩌면 상대방 분이 좀 성공을 하셔야 지금의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좀 벗어나서 이 고뇌를 좀 벗어나서 3번 분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전 3번 분의 상대방 분에게서 다소 성공에 대한 집착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성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데리러 갈게. 왜냐하면 내가 너로 분명하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이 3번 분을 만나기 전에 되게 고독하고 외롭고 마치 외줄위에 혼자 산 것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살아오셨다. 그런 것을 너를 만나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해방을 의미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카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이렇게 날아오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너를 만나러 가고 싶다. 사실 같은 카드가 두 장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의미하거든요. 상대방 분이 3번 분으로 분명하게 정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챘다. 더 이상 후퇴는 없다. 그런 강력한 결단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번 분께 듣고 싶어하는 상대방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3번 분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지.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3번 분께 되게 의외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 분께서 3번 분도 많이 힘들다, 나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고 난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벗어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너에게 날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만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겉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밝아 보일 수 있겠지만 다소 풍요 속의 빈곤, 사람들 사이에서도 고립감, 고독감을 느낀다. 바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없이도 행복하길 바라는 게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너도 나만큼 힘들었으면 그게 마치 내 마음의 크기와 네 마음의 크기가 비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상대방 분은 3번 분도 나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현재의 문제들을 벗어나고자 하며 나에게로 오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순간들을 좀 더 버틸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께서 3번 분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를 말로라도 좀 전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첩첩산중 넘어야 될 문제가 사람들의 시선, 많은 사람들, 사회적 시선, 그다음에 주변에 엮여있는 많은 겹지인들, 그런 분들이 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더더욱 상대방 분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것 같고 내가 성공한다면 그러면 너를 다시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마땅히 나의 사람이어야 하는 너를 내가 용기 있게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3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두 분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의 상대방분이 4번분께 하고 싶어하는 말을 본 카드에서는 지금 4번분의 상대방분은 4번분과 뭐 거의 약혼하고 싶거나 최소한 사귀고 싶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두 분이 만약 커플이시라면은 두 분 관계를 이대로 지금 이 설레임, 이 행복감을 그대로 오래오래 이어나가고 싶다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상대방 분은 4번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공인된, 약속된, 약혼한, 결혼한 그런 사이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런 감정이 제일 크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외롭고 혼자만의 감정인 것 같고 고독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4번 분이 충분히 애정 표현을 못 해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아봤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느꼈을 때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준비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대방 분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 나는 너랑 분명하게 약속된 공인된 관계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좀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이 감정을 지켜나가면서 이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우리가 현재를 좀 희생해야겠지만 미래에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축복받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계를 맞이하게 된다면 오히려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난 좀 더 나아져야 된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만 할 것 같다. 나는 너랑의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하게 다가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빠른 에너지로 보여지지만 생각은 굉장히 신중하게 혼자서 해가 지는 어떤 저녁 오후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고독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4번과의 관계를 내가 원하는 이런 공인된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4번분과의 관계, 4번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4번분께 하고 싶은 말은 난 너랑 이런 관계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그런 관계를 추진하긴 어렵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나 역시 이 관계를 제대로 된 관계로, 내가 원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니 조금만 더 나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좀 외롭게 느껴지지만, 나 역시 외롭다고 느끼지만 너와 나는 서로 사랑하는 게 분명하고 그 열정은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분 사실 4번분의 애정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지금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야 이 관계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축복받는 관계로서 더 나은 관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 자체를 좀 아끼실 것 같거든요. 나에게 내가 결국 원하는 마지막 사람은 바로 너다 라는 말조차 꿍하니 가슴에 품고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분이 4번 분께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4번 분께 상대방 분은 굉장히 강렬한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너밖에 없고 너로 정했고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어떻게든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뚫고 같이 나아갈 거니까 함께 할 거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같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가자.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상대방 분은 4번 분의 상대방 분은 4번 분과 동반자, 파트너십, 어떤 강력한 그러니까 전우 같은, 예, 함께 이 인생을 함께 살아나가고 싶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현하고 싶어 하는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남자로서 여자로서 뭐 여자나 남자를 사랑한다 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두 사람의 굉장히 다소 동등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보여져요. 그런데 바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좀 더 준비되어야 하고 자신이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혼자 좀 디테일한 고민까지 해가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중하신 상대방 분이 혼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4번 분도 내가 함께 할게. 나도 그렇게 할 의지가 굉장히 크고 나 역시 너와 함께 같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내 마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주신다면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상대방 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분들의 관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4번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클로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요즘 왜 오프닝 클로징이 없습니까? 라는 문의가 개인 상담 때 자주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 정혜윤 PD님의 침대와 책이라는 지상에서 가장 관능적인 독서기라는 책에서 한 문단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이라는 고전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 한 남자 사람 친구가, 저는 남자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책을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 녀석 좀 음침한 녀석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뭐랄까 16살 소년이 처음으로 온 몸을 열병으로 들끓게 하는 그런 사랑에 빠졌을 때 좀 마땅히 사로잡히게 되는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초중반의 여성의 시니컬한 저에게는 뭘 이렇게까지 너무 뜨겁다, 아뜨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시간이 몇 바퀴가 흘러서 지구가 몇 번이나 태양을 돌아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의 저는 이 문장들을 다시금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사랑이 첫사랑인 것처럼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마치 아무 경험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단기 기억 상실 환자처럼 난 이런 대단한 개나리는 처음이야. 난 이런 대단한 벚꽃은 처음이야. 이런 폭설은 내 인생 처음이야.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철새가 날아가는 것 처음 봐. 저 달 좀 봐. 계절이 바뀌나 봐. 호들갑인지 과장인지 착각인지 모를 개인에겐 영광인 순간들을 잃는 것이다. 열렬히 사랑하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 16이 되는 그 순간을 같이 잃는 것이다. 잠시라도 지나이다가 내 곁에 없으면 쓸쓸하고 울적했다.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날마다 그녀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녀 앞에 서면
그런 내색조차 하지 못했다. 괜한 질투심에 불타올랐고 자신의 초라함을 스스로 의식하거나 괜히 뾰루통한 표정을 짓거나 어리석게도 노예처럼 굽실거렸다. 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나를 그녀에게로 끌어당겼다. 근심과 걱정, 즐거움과 기쁨, 미래에 대한 예감과 희망, 삶에 대한 두려움,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감정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뭐라고 꼬집어 지적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명칭으로 불렀는지 모른다. 지나이다라는 이름으로. 네,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의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장도 적혀 있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고 그녀와 알기 전의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마치 진정한 첫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전에 내가 환희에 들떴던 그 희열에 들떴던 순간들은 모두 포맷되고 이분과의 사랑이 내 인생의 처음인 것처럼 열정에 들뜨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음 문장은 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9.11 테러를 소재로 했던 조너선 사프란 포어의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의 문장들이에요. 이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좋다고 말하기 너무 아프도록 미안한 조음인데요. 여기서 정혜윤 작가님이 덧붙여 쓴 문장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긴 문장이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언젠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언젠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지금의 사랑에 어쩌면 과거의 흔적, 족적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굉장히 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윤리, 도덕, 무례함, 예의에 좀 어긋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비슷한 이유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으면 이라기보다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다중우주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남은 생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이 생에서 남은 하루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사랑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동안 남은 하루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어떨 때는 조금 친구들이 봤을 때 미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열정이 남아있냐? 라고 할 정도의 어떤 행동들을 해왔던 것들은 언젠가는 그런 일을 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클로징 기다려주셨던 너무 감사한 우리 선생님들 조금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봤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오프닝 클로징 혼자 누가 들을까 이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의 상황 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되게 어중뛰기도 하고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예전처럼 모두 말하기 파레시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엄청 바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짧게라도. 요즘에 세 줄 일기라는 어플도 있대요. 딱 세 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너무 짧기 때문에 약간 인스타그램 비공개로 막 이렇게 쓰거나 제가 막 그날 단상들, 내가 느낀 것들, 내 감정들, 그런 것들, 내가 어떤 걸 했고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사랑이라고 믿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로소 후회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혼자 한번 반추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 냉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매번 빠르게 답장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늘 되게 미소 지으며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읽었지만 답변이나 하트를 누르지 않는 건 답장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걸 제가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아야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늘 이렇게 제 부족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최선을 다해 살고 사랑해야겠죠? 이것을 지금 들으신다면 야심한 밤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올라가자마자 들으신다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편안한 시간에 들으신다면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